오늘은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무지성 거인과 아홉 거인의 특징 및 능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뇌피셜이 다수 존재하니 제가 틀리거나 놓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무지성 거인.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한 괴물로 특이하게 생식기가 없으며 다른 동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반응합니다. 인간을 주식으로 삼아 열심히 잡아먹지만 위를 제외한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그냥 토해내버리는 게 특징이죠. 즉 일반적인 생명체가 먹고 소화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먹는다는 행위가 목적인 것. 호흡도 하지 않으며 햇빛을 차단하면 개체의 차이는 있지만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움직임이 현저히 뜸해집니다. 즉 에너지원은 햇빛으로 밤중에는 오히려 움직임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달빛에 움직이는 거인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지크 예거에 의해 만들어진 거인들로 특별 케이스인 듯하죠. 일반적으로 거인들끼리 싸우지 않지만 인간을 잡아먹으려다 실수로 서로 밟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무지성 거인이라는 말 그대로 지능이 매우 낮으며 단순히 돌격하여 인간을 먹기만 하는데 일부 거인들 중에 조금 똑똑한 거인이 있는지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을 학습하거나 매복하여 먹잇감을 기다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거인들의 크기는 3m에서 15m이며 50m가 넘는 거인을 초대형 거인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10m 내외가 가장 많고 15m 이상은 극히 소수입니다. 보통은 인간과 유사하게 생겼으나 일반적으로 먹이를 먹는 것이 수월하도록 치아의 개수가 많은 편이며 체온이 높아 뜨거운 편입니다. 초대형 거인은 피부가 거의 없고 근육이 바로 보이는데 온몸에 증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괴력을 자랑하며 보행 속도가 인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말이나 입체 기동 장치가 없으면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능력은 회복 능력. 신체가 훼손되면 곧바로 재생을 할 수 있는데 재생 시간이 빨라 단순히 찌르거나 베는 정도는 순식간에 재생합니다. 그 예로 사샤가 3m급 거인을 상대로 도끼를 찍어댔지만 상처가 바로 회복되어 죽이지 못하고 도망갔죠. 거인들의 유일한 약점은 목덜미 아래 부근에 있는 100cm 곱하기 10cm가량의 부위로 이 부위는 인간의 머리에서 척추까지 이르는 길이입니다. 거인의 육체와 달리 인간의 몸이 동화된 독립된 기관으로 이곳을 노리지 않는 한 거인은 죽지 않죠. 거인의 사체는 기화되어 사라지는데 피부, 채모, 뼈 등 아무것도 남지 않아 거인을 조사하는 데 더욱 애를 먹습니다. 혈액 또한 기화되어 병사들이 거인들과 싸우고 나면 몸에 묻은 혈흔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에르디아인은 특수한 주사 또는 기체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인의 척수액으로 만든 액체를 투여 시 즉시 거인으로 변할 수 있으며 척수액의 양에 따라서 크기를 조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3、4メートルくらいの巨人に調整するからこいつと戦ってくれ。 낙원행. 마레군이 에르디아인에게 낙원행을 선고하여 파라디 섬에서 거인으로 변화시켜 무지성 거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형벌로 죽기 직전까지 아무 생각도 못하며 인간을 먹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거인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이유는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거인 유미르의 힘은 9개로 나뉘어 있고 오직 9명만이 지성이 있는 거인으로 변할 수 있죠. 9 거인은 거인화할 수 있는 에르디아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계승하는 방법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지성 거인들의 무지성 섭식은 거인화할 수 있는 9 거인 중 하나를 먹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죠. 다수의 무지성 거인의 특성상 어떤 사람을 먹어야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구별이 되지 않으니 일단 닥치는 대로 먹고자 하는 것. 일반 인간과 거인화할 수 있는 인간이 함께 있으면 거인화할 수 있는 인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소름 돋는 장면이죠. 원래는 바로 앞에 있는 베르톨트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앨런이 좌표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엄마를 잡아먹게 했습니다. 뇌피셜이지만 거인의 힘을 계승할 때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전 계승자가 죽어야지만 힘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척수액을 먹는 것만으로 힘이 계승된다면 파라디 섬에서 지크예거의 척수액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짐승 거인의 힘을 이어받아야 하죠. 그리고 꼭 무지성 거인이 된 다음 척수액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조 유미르가 죽고 거인이 아닌 인간 상태의 딸들이 척수액을 먹고서 힘이 계승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무지성 거인이 된 다음 거인의 힘을 계승시키는 이유는 맨정신으로 사람의 척수액을 먹으라고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아홉 거인이 자신의 능력을 계승시키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힘은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에르디아인 아기 중 한 명에게 랜덤으로 계승됩니다. 아홉 거인. 시조 유미르가 죽고 그 영혼을 나누어 가진 9개체의 거인들을 말하며 이들은 지성을 갖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인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강한 목표의식을 품으면 되죠. 소유자는 거인의 약점인 목덜미 부분에 탑재되며 근육과 심줄이 이어져 있고 필요시 연결의 일부분을 끊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요시 일부분만 거인화할 수 있죠. 생김새는 보통 계승자와 외모가 비슷한 편이며 특히 머리카락은 인간 상태의 스타일을 거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거인 계승자는 다른 거인의 척수액을 투여받으면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 예로 앨런이 갑옷 거인의 척수액을 먹고 경지라 능력을 얻었으며 俺とっさに鎧の瓶を飲み込んで巨人に 팔코는 짐승 거인의 척수액으로 짐승 거인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죠. 僕はジークさんの脊髄液で巨人になりました。 특이한 점은 유미르의 저주로 수명은 13년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무지성 거인은 수명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미르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계승받아야만 저주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진격의 거인. 크기는 15m 정도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거인입니다. 외형은 가장 인간에 비슷한 모습이며 펀치력과 근력 등 전투에 적합한 모습이죠. 하지만 내구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다른 거인에게 맞고 몸 여기저기가 터지는 모습이 쉽게 관찰되며 자신이 날린 펀치에 주먹이 날아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앨런은 짧은 시간에 3번 정도 거인화가 가능합니다. さすがに打ち止めだ力はもう残ってね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고유의 능력은 미래 계승자의 기억을 엿볼 수 있다는 것. 進撃の巨人は未来の継承者の記憶をも覗き見ることができる 그것으로 미래를 아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모든 기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래의 계승자가 특정 기억만 보여주기에 선대 진격의 거인은 미래 진격의 거인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ミカサやアルミンみんなを救いたいなら使命を全うしろわからない誰の記憶だろう 진격의 거인 포지션은 근접 딜러. 확인된 계승자는 앨런 크루거, 그리샤 예거, 앨런 예거. 여성형 거인. 보통 거인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특이하게 여성형 모습을 하고 있는 거인입니다. 다른 아홉 거인보다 많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범용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女型の巨人こいつは何でもできる汎用性が強い 다른 아홉 거인의 척수액을 흡수하여 일부 사용이 가능한데 지크 예거의 무지성 거인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며 신체의 일부를 경지라하는 능력은 갑옷 거인, 수정체 경지라하는 능력은 전태의 거인에게서 이식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에 거인화는 작중 2번까지밖에 볼 수 없지만 정황상 3번 이상 가능할 것으로 추정. 여성형 거인 포지션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확인된 계승자는 애니 레오나트. 갑옷 거인. 갑옷 거인은 경화된 외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전신이 거대한 둔기나 공성추나 마찬가지로 단순히 달려서 몸통 박치기로 월 마리아의 문을 날려버리기도 했죠. 단단한 외형 덕분에 어설픈 공격들은 통하지 않아 초반에는 통상적인 공격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단의 칼은 물론이고 대포도 소용없으며 진격의 거인과 맞짱 떴을 때 일반 공격은 통하지 않아 결국 관절기 위주의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집중적으로 한 부위를 단단하게 만든 경지라보다 강도는 약하며 나중에는 수시로 깨지고 뇌창에도 터지고 대거인포가 등장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거인입니다. 덕분에 생긴 별명은 유리거인, 쿠쿠다스 거인 등 てめえの巨人は名前の割にしょっちゅう砕けてるからなじゃん 게다가 움직이는 관절 부위는 경지라가 되어 있지 않아 미카사의 칼을 맞고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갑옷 거인의 최대 장점은 내구력이며 무지성 거인이 때로 덤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으며 체력만 남아있다면 뚫리지 않고 버틸 수 있죠. 어쨌든 단단한 갑옷 덕분에 다른 거인보다는 잘 버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여성형 거인과 갑옷 거인 둘 다 뇌창을 팔에 맞았는데 여성형 거인은 한 번에 잘려나갔으나 갑옷 거인은 외피만 손상되었을 뿐 절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땅올림 때는 수많은 전태의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는 데 성공했죠.
단단한 갑옷 덕분에 움직임이 느릴 수 있으나 스스로 갑옷 일부분을 경지라 해제할 수 있어 달리기가 필요할 때는 다리 부분의 갑옷을 해제하고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너는 갑옷 거인화를 단시간에 2번 정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죠. 갑옷 거인의 포지션은 탱커, 확인된 계승자는 라이너 브라운. 초대형 거인. 통상적인 거인의 크기는 3에서 15m인데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인을 모두 초대형 거인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거의 없어서 근육이 드러나 있어 붉은색을 띠고 증기가 계속해서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죠. 엄청난 덩치와 완력이 위협적이지만 그만큼 민첩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경지라 피부도 없기 때문에 입체 기동 장치를 사용한다면 거인을 잡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열과 풍압으로 접근자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지 않으면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지속적인 사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육량을 소모시켜 발산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면 홀쭉이가 되기 때문이죠. 痩せてる超大型巨人が少し細くなってる 초대형 거인의 최고의 공격은 거인화 그 자체. 변신할 때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화할 때 무조건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음 등장 시 폭발음 없이 조용히 나타났으며 트로스트 9에서 거인화했을 때 바로 앞에 있던 훈련병들이 바람에 날려갔을 뿐 크게 다치진 않았으며 장벽 위에서 변할 때도 날아가는 정도의 위력만 보였습니다. 큰 덩치에 맞게 강인한 완력과 파괴력을 지녔으나 섬세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거인화도 연속으로 불가능하며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초대형 거인 포지션은 최종 보스, 확인된 계승자는 베르톨트 후버, 아르민 알레르토. 차력 거인. 차력을 한자로 표기하면 이것으로 짐꾼 수레를 뜻하는 일본식 조어입니다. 인간보단 말이나 악어 등의 짐승에 가까운 입과 주둥이를 가진 거인으로 덩치는 작지만 빠른 스피드와 점프력이 있으며 사족보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중 활동 능력과 언어 구사, 적은 체력 소모로 다른 거인과 달리 장기간의 임무에 대응할 수 있죠. 특히 최고의 장점은 체력 소모가 거의 없어 거인화 지속 시간을 며칠 정도가 아닌 몇 개월 단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거인화를 오랜 시간 유지하고 나면 사족보행이 편하다는 단점이 있죠. おはようパカこっちの方がしっくりくるんだ 본체가 크게 부상을 입고 무력화당하지 않는 한 수백 번이 된 무한에 가깝게 거인화가 가능하며 무쌍을 찍는 장면이 있는데 勝つまで戦える何百回でも 이는 반대로 거인 자체는 다른 거인에 비해 약해 단순 1대1 대결에선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레군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게 갑옷과 중기관총, 포탑을 장착하거나 おや一番まともな砲手が最高指揮官になるとは 실제적으로는 기동력이 엄청나게 좋은 탱크라고 볼 수 있죠. 아마 다양한 무기를 더욱더 장착할 수 있을 걸로 보이며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력거인 포지션은 서포트, 확인된 계승자는 피크핑거. 턱거인. 차력거인과 마찬가지로 사족보행을 하며 작은 덩치와 긴 리치 덕분에 상당한 속도와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9거인 중 가장 민첩성이 뛰어난 거인, 게다가 경지라는 손톱으로 나무나 건물 등의 피사체를 짚고 타고 넘어가는데 원숭이처럼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강력한 치아와 손톱은 가장 강도가 높으며 경지라든 수정체를 다른 것으로 부실 수는 없었으나 유일하게 턱거인의 힘으로 부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진격의 거인은 턱거인의 턱을 이용해 호두깎이 인형을 만들어버리죠. 전투는 민첩한 속도를 이용해 짐승처럼 마구 활키어서 치명타를 날리는 방식으로 근처에 지형지물이 있으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체급이 작고 내구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언어 구사가 가능은 하지만 짐승 거인이나 차력 거인처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는 듯. 턱 거인의 포지션은 정글, 확인된 계승자는 마르셀 갤리어드, 유미르, 포르코 갤리어드, 팔코 글라이스. 전퇴의 거인. 한자로 표기하면 싸울 전, 옥더듬을 퇴의 뜻으로 한국어 명사로 망치, 치다, 때리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갑옷 거인과 마찬가지로 온몸이 전신 경지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거인들과 달리 사용자가 거인의 목덜미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수정체로 둘러싸인 채로 존재가 가능하죠. 게다가 창이나 망치, 화살 등도 생성하여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전태의 거인은 9거인 중 가장 뛰어난 경지라 사용 능력이 있으며 몸매와 생김새가 인간에 가장 가까운 거인입니다. 언어구사 능력도 있으며 最後に言い残すことはありますか 다양한 형태의 경지라가 가능하여 전투 외에도 다양하게 문명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죠. 가령 다리나 기둥 같은 것은 순식간에 만들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거인입니다. 단,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빠른 체력 소모로 인해 빠르고 짧게 승부를 내야 하죠. 게다가 케이블로 연결돼야만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추격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태의 거인 포지션은 거대 3D 프린터, 확인된 계승자는 라라 타이버. 짐승 거인. 짐승 고유의 특성이 발현되는 거인으로 다른 거인보다는 조금 큰 거 말고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죠. その武器は何て言うんですか 짐승 거인은 계승자가 좋아하는 짐승으로 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계승자를 보면 오카피, 악어, 황소, 뱀, 토끼, 사슴, 양 등 다양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활약이 미미하여 말에서도 전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戦争じゃからっきしの役立たずだ 짐승 거인의 특징은 사실 이게 끝이지만 지크 예거 한정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일단 지크 예거의 짐승 거인 형태는 긴팔 원숭이. 여느 짐승 거인처럼 근접전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못하지만 바위를 들었을 때는 강력한 투석기가 됩니다. 강한 완력과 제구력이 더해지면서 투척 공격은 단순 투석이 아닌 포격과 맞먹는 위력을 뽐내죠. 게다가 왕가의 혈통이 있어 좌표의 힘을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하여 척수에게 투여된 에르디아인을 고함으로 무지성 거인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크가 만든 거인은 나뿐만 아니라 보름달이 뜬 밤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크 예거가 특별한 경우로 논외로 치면 짐승 거인의 포지션은 트롤, 단 지크 예거는 원딜. 확인된 계승자는 톰 쿠사바, 지크 예거. 시조 거인. 역사상 최초의 거인으로 시조 거인은 모든 거인의 정점에 선 거인. 유미르 백성들의 몸은 시조 거인의 일부이며 시조 거인은 유미르 백성들의 모든 부분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길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좌표로 유미르와 연결되어 있어 가능한 것이죠. 프리다 레이스의 경우 13m 정도의 거인이었으나 최초의 시조 거인 유미르는 약 300m였다고 하죠. 앨런 같은 경우에는 2km가량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며 모두 사이즈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시조 거인의 최고의 능력은 정신 지배 및 신체 구조 조작. 모든 에르디아인의 신체와 정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記憶どころじゃない体の構造も変えてしまうことができるんだ 이는 에르디아인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에르디아인과 거인들은 시조의 거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리츠 왕가만 사용 가능하여 프리츠 왕가가 아니면 단순 지성이 있는 거인밖에 되지 않죠. 다만 프리다 레이스는 힘을 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허무하게 패배한 것. 경지라 능력도 다른 거인들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동굴은 모두 시조 거인의 힘으로 이렇게 거대한 동굴을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특이한 점은 별다른 에너지원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특성이 있어 나중에는 이것을 전등으로 사용하죠. 앨런이 거인화한 종미의 거인에서는 특이하게 생긴 몸으로 전투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등뼈에서 무한대로 역대 거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조 거인의 포지션은 히든보스, 확인된 계승자는 유미르 프리츠, 그 후에는 프리츠 가문에서 이어져 오고 칼 프리츠, 레이스 가문, 레이스 7세, 우리 레이스, 프리다 레이스, 그리샤 예거, 앨런 예거.